취소표를 예매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활용하기가 어렵고, 충분히 좌석이 여유가 있고 예약하는 거를 잘 읽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크론 잡을 설정을 해놓고 스케줄된 그런 플랜에 따라서 예약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슬랙을 열어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에 추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찾고 있고, 제가 지금 남겨달라는 곳은 여기죠.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TX 왕복 예약 완료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주말 부부 직장인에게 기차표 예약은 매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내려가고 일요일 밤에는 다시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출발역과 도착역은 거의 같고 선호 시간대와 좌석 조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복 예약을 AI가 대신 준비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예매 사이트 자동화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공식 API나 MCP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플레이라이트 같은 도구로 검색 화면까지는 자동화하더라도 로그인 세션, 쿠키, 팝업, 결제 인증 화면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컴퓨터 유즈나 크롬 유즈 같은 방식이 보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해둔 브라우저 상태, 저장된 정보, 열려있는 탭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표를 초고속으로 잡는 것처럼 속도가 중요한 반복 루프에는 화면을 보고 클릭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빠른 취소표 경쟁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예약 루틴을 안전하게 줄이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사용자의 예약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금요일에는 퇴근 후 탈 수 있어야 하고, 일요일 복귀표는 다음날 출근을 생각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일반시를 우선하고 금액 상한을 넘으면 멈춰야 하며, 결제 수단도 저장된 개인카드 하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코덱스 앱의 레코드 앤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기차표를 예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흐름을 재사용 가능한 스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레코드 앤 리플레이 없이도 스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팝업 처리, 비활성 버튼 구분, 실패 화면 판단, 멈춰야 하는 지점 같은 암묵지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앤 리플레이는 필수 기능이라기보다 사용자의 암묵지를 자동화 가능한 절차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에 가깝습니다. 설명은 목적을 알려주고 시연은 실제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AI에게 결제까지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표 예약은 실제 돈이 나가는 작업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AI가 예약 후보를 찾고 날짜, 방향, 시간, 좌석, 금액, 결제 제한 시간을 알림으로 보내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사용자가 몇 번 직접 확인해보고 계속 정확하다면 그때 제한적 자동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하행과 일요일 상행, 성인 1명, 일반실 편도 7만원 이하, 저장된 개인카드 하나처럼 좁은 조건 안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몇 번 반복해봐도 조건에 맞는 예약 후보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본인 인증과 보안 키패드가 나온다면 자동화는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즉시 멈추고 사람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좋은 자동화는 끝까지 가는 자동화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자동화입니다. 결국 레코드 앤 리플레이의 가치는 반복 예약 습관을 관찰하고 알림으로 검증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조건에서만 사람의 개입을 줄여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코드 앤 리플레이를 활용해 KTX 예약 루틴을 어떻게 자동화 스킬로 만드는지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코덱스의 레코드 앤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맥미니의 화면을 원격으로 접속한 그런 상황이고요. 맥에서만 레코드 앤 리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현재 맥에서 컴퓨터 유즈나 크롬 유즈를 사용해서 그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대로 AI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스킬을 제작하는 것이 지금 이 맥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지, 제작된 스킬은 뭐 윈도우나 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헤르메스, 오픈 클로에서도 그 스킬은 유효하고요. 또 윈도우에서도 현재는 컴퓨터 유즈, 크롬 유즈 기능들, 또 플레이라이트 같은 라이브러리, 또 플레이라이트 MCP들이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킬을 만들 뿐이지 만든 스킬은 어디든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덱스 화면이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플러그인. 예, 요거 클릭해 주시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컴퓨터 유즈랑 크롬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설치한 이유는요. 레코드 앤 리플레이는 스킬을 만드는 기능이고 이 스킬의 기반은 컴퓨터 유즈나 크롬 유즈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 거고요.
추가로 레코드 앤 리플레이 이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지 그 기능이 동작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죠. 자, 새 채팅으로 와서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KTX 예매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유저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컴퓨터가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예매가 필요한, 그러니까 매진이 돼서 누가 취소하는 표를 예약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동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표를 예매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잊어먹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람을 설정해 놓고 내가 뭐 매주 토요일에 2주 후에 주말표를 예약하고 이렇게 보통 하실 텐데, 알람 설정 기능 대신해서 AI가 자동화해서 예약을 하고 그 알람을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뭐 사실 결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결제는 사실 과금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께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덱스 채팅창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쭉 내려보시면은 레코드 앤 리플레이 플러그인이 있고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문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미리 쓴 거를 붙여 넣으면 2주 후에 부산에서 서울 왕복 KTX를 예매하고 예매 내용을 내 슬랙으로 전송하는 스킬을 만들고 싶어. 부산은 금요일 오후 7시 이후에 출발하고 서울에서 일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출발하는 표를 예매하고 또 가급적이면 1인석 창가를 우선으로 예매하도록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2주로 설정한 거는 통상 뭐 KTX는 서울 부산 왕복 주말 표가 2주 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거리고 시점에서 종점 간의 그 이동이기 때문에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창가 쪽으로 우선 예매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스킬을 실행하면 되는지 읽고 있는데, 일단 사용자의 화면 조작을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예매 흐름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일, 19일 한 명 참가. 그러면 제가 여기 녹화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치겠습니다. 녹화 시작. 녹화 시작을 눌렀고요. 자, 그러면 녹화를 허용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 30분의 최대 녹화 시간이 있고요. 예매 흐름을 한번 보여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에 KTX 예매 눌러주시고 코레일 승차권 예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에 로그인 버튼 있으시잖아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가 크롬에 자동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 창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구조거든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조금 더 수월하게 이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승차권 예매 들어가시고 출발 부산, 도착 서울이고 왕복 이렇게 누릅니다. 가는 날과 오는 날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는 날은요 2주 후인 출발일은 17일로 하고 오후 19시 이후, 그렇죠? 적용. 그 다음에 오는 날은요 19일 오후 17시 적용. 총 인원은 1명이고요 열차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에서 오는 날짜는 19시 7분께 있죠. 그래서 요거 일반실 이렇게 했고요. 좌석 선택해서요. 보시면 창가 쪽. 저 뒤에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예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요. 여기 5시 13분께 있네요. 요것도 구포 정차긴 하지만 눌러서 예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매가 일단 완료가 되었죠. 예매된 거를요 슬랙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제 슬랙을 한번 접속을 해서요.
자, 브라우저에서 열겠습니다. 열면 제 스케줄 메모 창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한 거를 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자, 이런 단계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이걸 멈춰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죠? 그 다음 진행상을 보겠습니다. 자, 녹화를 했고, 제가 실제로 행동한 거를 판단하고 스킬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킬이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스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부산, 서울, 서울, 부산, KTX 왕복을 날짜, 시간 조건에 맞춰서 예매하고, 또 1인승 창가 순방향 좌석을 우선으로 고른 뒤에 슬랙의 스케줄 채널에다가 예매 내용을 전송하는 절차를 담았고요. 제가 사실 하다가 편의상 좀 붙여넣기를 했는데, 사실 이 스킬을 만들 때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아마도 예약 내용을 잘 전송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거를 수행을 해볼 건데요. 뭐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해보시고 원하는 의지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스킬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킬을 부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스킬이 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 스킬의 제목인 KTX 라운드 트립 있죠? 라운드 트립 투 슬랙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2주 후에 기차표를 예매해줘라고 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19시, 일요일 15시.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네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쪽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예약됨 작업이나 이걸 헤르메스나 오픈클로 같은 데 가셔서 크론잡이라고 예약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만든 스킬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예약 기능을 걸어 놓으시면 정확하게 그 날짜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로그인이 되고 예약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는, 제가 아까 로그인 할 당시에 자동 완성으로 로그인과 비밀번호가 있는 버튼을 눌렀는데 컴퓨터 유저가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고, 지금은 그걸 인식해서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출발일, 도착일, 시간을 지정한 대로 이 UI상에서 클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유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소표를 예매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활용하기가 어렵고, 충분히 좌석이 여유가 있고 예약하는 거를 잘 읽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크론잡을 설정을 해놓고 스케줄된 그런 플랜에 따라서 예약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화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AI가 라이브러리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봇 동작으로 인식해서 사이트에서 차단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급적이면 뭐 2주에 한번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동화를 주기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시행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탐지될 요소가 그렇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스킬에 의해서 지금 예매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걸 다 스킬 만들 때는 만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확인받지 말고 가는 편 오는 편 예약을 알아서 진행하고 슬랙으로 메시지로 보내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AI가 동작하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정확히 인식해서 별도의 안내 메시지 없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용자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는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이거를 스킬로 반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편 예약이 됐고 이제 오는 편 똑같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다 나중에 스킬화 돼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아서 AI가 순방향의 창가를 찾아가지고 가는 편과 오는 편을 예약을 다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슬랙을 열어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에 추가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찾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남겨달라는 곳은 여기죠.
예,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TX 왕복 예약 완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은 완료를 했고, 그 완료된 내용을 제 슬랙에다가 메시지로 잘 남겨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또 일부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경사항을 스킬 업데이트 해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자동 완성을 못했던 것들, 예약할 때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던 것들을 직접 수행하도록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에서만 동작하긴 하지만 코덱스의 레코드 앤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KTX 예매를 자동화하는 그런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 방법은 물론 컴퓨터 유즈나 크롬 유즈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플레이라이트에 동일하게 있는 기능이고, 사실 플레이라이트를 코드로 짜지 않고 MCP로 연결하면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레코드 앤 리플레이 기능은 사실 사람이 스킬을 만들기 위해서 스킬 크리에이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 녹화를 통해서 AI가 인식해서 스킬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커스터마이즈의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레코드 앤 리플레이 플러그인이 맥에서 사용하는 기능일 뿐이지 만들어진 스킬은 윈도우 환경이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안에 있는 코덱스, 헤르메스, 오픈클로우 거기에 스킬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크론 잡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GPT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